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여행 기록입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AI와 함께 쓰는 크루즈 여행기, 멍 때리기 위해 떠난 여행, 바이 케빈입니다. 네, 2025년 11월이었죠. 호주 시드니에서 출발해서 뉴질랜드를 쭉 둘러보고 다시 시드니로 돌아오는 거의 뭐 열흘이 넘는 긴 크루즈 여정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여행 일지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여행 가면 뭐 맛집 찾고 멋진 풍경 사진 찍고 그러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다들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 망망대해 위에서 정말 깊은 자기 성찰, 그리고 철학적인 생각들을 계속 쏟아내세요. 바로 그 점이 이 기록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행의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아주 명확해요.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내가 나한테 얘기할 게 있나 물어보려고. 어, 내가 나한테. 네. 보통의 여행이 밖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이거 뭐 철저히 안으로 자기 내면을 향해 떠나는 여정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 멍때리기라는 제목이 사실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이거였네요. 맞습니다. 과연 케빈님은 이 긴 여행 끝에 자신에게서 어떤 대답을 들었을지 아니면 뭐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을지 그 생각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행지의 풍경이 한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흔들고 또 어떤 질문들을 이끌어내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내면으로의 여정, 첫걸음부터 따라가 보죠. 여행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정박한 12층짜리 거대한 크루즈선에 오르면서 시작됩니다. 정말 크죠? 네. 케빈님은 이 배를 둥둥 떠 있는 호텔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생각이 남달라요. 얼마 있으면 나도 어디론가 둥둥 하며 연기처럼 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작부터 자신의 존재를 거대한 자연하고 시간에 빗대어 보고 있는 거죠. 아, 거대한 배가 물리적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에서 언젠가 사라질 자신의 어떤 실존적인 부유감을 동시에 느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배가 출발하고 며칠 동안은 정말 보이는 거라고는 끝없는 바다하고 하늘뿐이요. 바로 그 망망대해. 네, 바로 그 망망대해를 보면서 케빈님이 아주 독특한 생각들을 떠올립니다. 역사 속에 이상하고 좀 부조리했던 순간들이요. 아, 그 부분 흥미롭죠? 예를 들면 지구가 둥글다고 했다가 옥살이를 한 사람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옛날에 아이들 머리에 이 잡는다고 DDT를 막 뿌려대던 시절 뭐 이런 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발암물질 나온다는 거 알기 전에 슬레이트판에 삼겹살 구워 먹던 기억? 심지어 뭐 역사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충신이 간신으로 몰려서 아, 맞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네, 집안이 풍비박산다는 이야기까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과거의 편린들을 쭉 끄집어내요. 그렇죠.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생각만 하면 좀 비관적으로 흐를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결론이 아주 의외였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 첫 번째 사색의 간전이죠. 이런 부조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고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은 뒤로 안 가고 앞으로 전진한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그 광활하고 변함없는 대자연 앞에서 되게 혼란스럽고 비상식적으로 보였던 인간 역사의 짧은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결국에는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거대한 힘, 일종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는 거죠. 눈앞의 바다처럼 거대하고 묵묵한 흐름이 인간사에도 존재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끝없는 바다를 보면서 인간 역사의 큰 궤적을 되짚어보는 뭐랄까 스케일이 다른 멍때리기였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며칠간의 항해 끝에 배는 드디어 뉴질랜드에 도착합니다. 수도 웰링턴을 거쳐서 남반구 최남단 도시인 더니든에 정박하죠. 네. 케빈이는 더니든에서 본 풍경, 그러니까 바다랑 야트막한 산에 둘러싸인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보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다 하고 감탄합니다. 사진만 봐도 정말 평화롭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완벽한 풍경을 보고 든 첫 생각이 저곳에서 어떻게 살지? 다 우울증 걸려 병들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놀랐어요. 아니, 보통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저라면 당장 은퇴해서 저기서 살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 여행기의 핵심을 찌르는 두 번째 사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 완벽한 낙원을 눈앞에 두고 오히려 존재의 위협을 느끼는 이 모순적인 감정 말이죠.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케비니는 이 감정을 신은 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어 놓았을까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으로 연결해요. 아, 그 질문으로요? 네, 보통은 인간의 원죄나 유혹의 상징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어떤 답이죠? 신이 나태하지 말고 싸우며 크라는 뜻에서 일부러 심어 놓았을 거라는 해석이에요. 싸우면서 크라고요? 네. 즉, 아무런 갈등이나 고난, 도전 과제가 없는 완벽한 낙원은 오히려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병들게 한다는 거죠. 인간이 성장하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려면 싸워서 이겨내야 할 사과나무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입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해석이네요. 너무 평화로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 에덴 동산을 보고 우울증을 떠올린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이상향의 함정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죠. 자, 이런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여행은 뉴질랜드 하일라이트, 피오르들랜드 국립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여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절경이 펼쳐지는 곳이죠. 그렇죠. 눈 덮인 높은 산들 사이를 배가 지나가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데 그 사이로 수많은 폭포들이 춤추듯 쏟아져 내리는 장관. 상상만 해도 멋지네요. 케비님은 이 경험을 와인에 취하는 것에 비유하는데 아주 감각적이에요. 뉴질랜드의 또 다른 명소인 밀포드 사운드가 레드 와인처럼 강렬한 경험이라면 이곳 피오르들랜드는 화이트 와인에 취한 듯한 황홀한 맛이라고 표현합니다. 크루즈 엔돌핀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요. 보통 사람들은 괴로울 때 술이나 담배, 도박 같은 자극적인 것에서 엔돌핀을 찾으려고 하지만 자신은 이런 자연이 주는 긍정적인 엔돌핀을 자주 맞아야겠다고 다짐하죠. 네, 그런데 이 행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네. 가상의 무대 감독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 이제 내려와야 돼. 네 역할은 끝났어. 너무 행복한 순간에 갑자기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니 좀 섬뜩한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삶의 유한함, 즉 죽음에 대한 아주 직접적이고 강렬한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죽음이요. 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황홀하고 충만한 순간에 이 무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언젠가는 막이 내린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직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항변을 하잖아요. 난 아직 할 일도 있고 못 내려가 라고. 네. 하지만 무대 망치지 말고 내려오시지라는 냉정한 목소리가 되돌아왔다고 하죠. 인생의 절정에서 마주한 죽음의 그림자라니. 그 목소리 앞에서 케비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위로하나요? 죽음은 신이 준 축복이라고 알 수 없는 말로만 위로했다고 적혀 있어요. 이 문장에서 그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죠. 어떤 심경일까요? 한편으로는 이 행복을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쉽고 두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질서이자 신의 섭리일 수 있다는 생각, 그걸로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달래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실존적 체험이라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고 너무나 행복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모든 게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그런 순간, 가장 행복할 때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큼 강렬한 경험도 없을 겁니다. 화려한 무대와 그 끝을 동시에 생각하게 만드는군요. 자, 이제 배는 다시 망망대해를 건너서 시드니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길에 케비님은 이 여행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정녕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주 거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정말 독특하고 기발한 비유를 가져옵니다. 아, 맞아요. 개미로 시작되는 먹이사슬 이야기.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이야기는 이렇죠. 개미 한 마리가 있는데 새가 와서 그 개미를 낼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 새를 낚아채 가고요. 그렇죠. 그 독수리는 또 숲속에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마지막으로 그 호랑이는 물을 마시다가 물속에 있던 악어에게 한 입에 삼켜집니다. 그야말로 장대한 먹이사슬의 파노라마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보여준 뒤에 케빈님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광경을 본 개미는 새는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와, 질문 자체가 철학이네요. 개미를 먹은 새는 이미 독수리 뱃속에 있고 그 독수리는 호랑이 뱃속에 또 호랑이는 악어 뱃속에 있으니 새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지만 동시에 악어의 일부로 존재하는 셈이네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확히 모셨어요. 이건 존재의 소멸과 변형에 대한 깊은 사유입니다. 하나의 개체, 예를 들어 새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시스템, 즉 악어라는 생태계 안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아, 죽음이 끝, 즉 소멸이 아니라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케빈님은 여기서 상상력을 더 발휘해요. 어떤 상상력이요? 악어 뱃속에서 그 모든 존재들, 개미, 새, 톡수리, 호랑이가 다 같이 모여서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와, 오케스트라요.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해균이 되어서 치열하게 싸울 수도 있다는 식으로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생각이네요. 내가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먹은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서 새로운 연주를 하거나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말 창의적인 답변인 거죠.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의 흐름 속으로 편입되어서 다른 형태로 계속 여정을 이어간다. 이것이 케빈님이 망망대해 위에서 얻은 잠정적인 결론인 셈입니다. 정말 긴 사세기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생각의 파도를 헤치고 배는 드디어 출발지였던 시드니에 도착합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든 사유의 끝에 케빈님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궁금하네요. 헌데 내가 나한테 뭘 물어보고 답변을 받았는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멍만 때리고 하산했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이렇게 깊은 생각들을 다 해놓고 결국 얻은 답이 없다니. 좀 허무한 결말 아닌가요?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마지막 고백이야말로 이 여행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결국 이 여행은 명확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쩌면 답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여행이 준 가장 중요한 결과이자 선물이 아닐까요? 답을 찾지 못한 게 선물이라니요. 그건 좀 역설적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의 목적이 멍 때리기였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질문과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그 과정. 그 멍 때림의 시간 자체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만약 어떤 명쾌한 답 하나를 찾아서 아, 깨달았다 하고 끝났다면 그건 더 이상 멍 때리기가 아니죠. 아, 답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질문하는 과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마지막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크루즈 엔돌핀 맞고 답을 찾아야지. 아, 맞아요. 그 문장이 있었죠. 이 문장은 자기 성찰의 여정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계속 이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여행에서 답을 못 찾았으니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여행을 떠나야 할 새로운 이유와 동력을 얻게 된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케빈님은 자신과의 대화를 위해 떠났지만 결국 명쾌한 답 대신에 더 많은 질문과 다음 여정에 대한 기대를 안고 돌아온 셈이군요. 어쩌면 우리 삶의 여정도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만약 당신이 오롯이 당신의 생각에만 귀 기울이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면 가장 답을 얻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나요? 그리고 만약 케빈님처럼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당신은 그 빈손에서 대신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쩌면 답보다 더 소중한 다음 여정을 위한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